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종원씨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워볼 것은 초보자를 위한 기타 상식, 기타 이론 2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은 리듬의 이해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악보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바로 박자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표준 박자인 4분의 4박자를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요. 4분의 4박자란 어떤 말일까요? 박자표를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 안에 라는 단어입니다. 4분의 4박자 이렇게 많이 써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4분의 4박자라는 뜻은 한마디 안에 사분음표가 4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8분의 16박자, 4분의 3박자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4분의 4박자를 A분의 B와 같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외우시면은 어느 박자에서든지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한마디 안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말은 즉 한마디 안에 A분음표가 B개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느 박자가 오든지 다 대입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8분의 6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분의 6. 저희 A분의 B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한마디 안에 A가 8이니까 8분음표가 6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 안에 8분음표가 6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느 박자가 나오시든지 이 공식을 대입하시면 박자표를 읽으시는데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비트, 8비트, 16비트 이런 비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이 비트는 무슨 말일까요? 4비트라는 것은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한마디 안에 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마디 안에. 4비트는 한마디 안에 4번 연주한다. 즉 무슨 말이냐? 4번 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8비트가 됐던 16비트가 됐던 다 대입할 수 있겠죠. 자, 8비트는 한마디 안에 8번 친다, 16비트는 한마디 안에 16번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배워볼 것은 코드의 이해입니다. 코드는 크게 3가지로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냐? 코드. 첫 번째, 메이저 코드. 두 번째는 세븐스 코드. 세 번째는 마이너 코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3가지 코드로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1강 때 배우셨던 음계의 이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약간 화성학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또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코드가 구성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나는 제가 좋아, 나는 미가 좋아,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리대로 이렇게 뭉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리만 안다면 12키 모든 코드를 전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키일 때 도레미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배열이 되잖아요. 근데 이 도는 숫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1도, 레가 2도, 미가 3도 이렇게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8도 이상으로 더 있긴 한데 오늘은 8도까지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메이저 코드의 구성음은 1도, 3도, 5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입해봤을 때 C 메이저에서 1도가 도니까 도, 3도가 미니까 미, 5도가 솔이니까 솔, 이렇게 대입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세븐스 코드는 뭐냐? 세븐스 코드는 1도, 3도, 5도, 다음에 플랫 7도. 자, C 코드에 대입해봤을 때 그럼 C7이라고 쓰겠죠. 자, 1도가 도,
3도가 미, 5도가 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플랫 7도가 붙었어요. 플랫 7도. 자, 여기서 이게 플랫 7이 나오면 걱정이 되실 텐데, 7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C가 7도잖아요. 그래서 C를 먼저 쓰신 다음에 C에 플랫이 있었네, C 플랫 이렇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는 무엇일까요? 마이너는 1도, 플랫 3도, 5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C 마이너로 대입해 본다면, 자, 1도 도, 3도, 여기도 아까 7도 했던 거랑 똑같이 먼저 3도를 먼저 찾아주면 됩니다. 3도가 미니까 미, 그 다음에 여기 플랫이 있었지? 그럼 미 플랫, 그 다음에 5도는 솔이니까 솔.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배열은 C키에서만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D키라면 이 배열이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있는 게 아니라 D키일 때는 D가 레잖아요. 레부터 이렇게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D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키. 네. 이렇게 D키 스케일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얘가 레가 1도, 2도, 3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5, 6, 7, 8 등등 있지만 오늘은 8도까지만. 자, D의 메이저 코드는 무엇일까요? D 메이저 코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코드 구성은, 자, 메이저는 1도, 3도, 5도였죠. 그러면 D키에서 1도는 레, 3도는 파샵, 5도는 라. 그렇다면 D7 코드는, 자, 1도 레, 3도 파샵, 5도 라. 여기서 플랫 7인데 그럼 7도 먼저, 7도가 도샵이네요. 그쵸? 도샵 이렇게 했다가, 자, 샵은 올리는 거고 플랫은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7도가 지금 도샵인데 7은 플랫 7이니까 이 도샵이 됐던 것을 다시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샵 됐던 것을 없애준다, 이렇게 딱. 그러면 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D 마이너 코드 보겠습니다. D 마이너 코드는, 자, 1도 레, 3도 파샵. 자, 파샵인데 앞에 플랫이 붙었죠. 그러면 파샵을 똑같이 플랫을 붙이면 얘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파가 되죠. 그 다음에 5도인 라,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의 차이는 3도였습니다. 3도에 플랫이 붙었냐 아니면 그냥 내추럴 3도냐, 이것이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코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뭐 C 코드, 뭐 D 코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고 코드만 기입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뒤에 아무것도 안 써 있기 때문에 메이저 코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코드의 표기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저 코드를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메이저 이렇게 써준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악보에서는 친절하게 기입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라고는 써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대문자 M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기입하기도 하지만 더 귀찮은 사람들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C 메이저 이렇게 쓰기도 하고, C 삼각형, 이것도 C 메이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를 어떻게 표시하냐? 마이너는 소문자 M을 쓰기도 하고 또 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C 마이너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 C 마이너 이렇게 표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기는 다르지만 읽을 때는 똑같이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배워볼 세 번째는 기타 지판의 배열입니다. 기타는 피아노와 다르게 한눈에 음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것도 원리만 안다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바로 온음과 반음의 관계입니다. 자, 반음이 무엇인지 저희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건반이 완성됐습니다. 딱 봐도 건반 같죠?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피아노 건반에 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음이 반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도가 있잖아요. 도에 가장 가까운 음, 레보다 더 가까운 음이 있죠. 여기 도샵. 이 도에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 건반은 도샵입니다. 그리고 레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레샵. 이렇게. 지금은 저희가 레의 반음 위의 음을 봤는데 이것이 반음 아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솔에서 반음 아래의 음은 여기 파샵이 되겠죠. 그리고 라의 반음 아래의 음은 라플랫, 즉 솔샵이 됩니다. 반음은 피아노에서 바로 옆에, 즉 한 칸 옆에 음을 입니다. 그렇다면 온음은 무엇일까? 파의 온음은, 자, 반음은 이렇게 한 칸 갔을 때 반음이잖아요. 자, 온음은 두 칸에 간 걸 온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 둘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이렇게 간 거를 온음이라고 합니다. 자, 피아노에서 두 칸 옆에 있는 음을 온음이라고 한다. 자, 한 번 더 봐볼게요. 그러면 라에서 온음은 하나, 둘, 여기 C가 되겠죠. 라의 위에 있는 음을 살펴봤는데 반대로 온음 아래의 음도 볼 수 있습니다. C의 온음 아래의 음은 하나, 둘, 그럼 라가 됩니다. 그러면 C의 음계, 즉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가장 기본 배열일 때 온음과 반음은 무엇일까요? 도와 레는 온음, 레와 미는 온음, 미와 파는 반음입니다. 왜냐면 미랑 파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한 칸 갔으니까 반음. 파랑 솔은 온음, 솔이랑 라는 온음, 라랑 시도 온음, 시와 도는 반음입니다. 왜냐면 한 칸 옆이 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규칙이 기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제가 기타를 한번 봐볼게요. 피아노에서 미에서 파 갈 때는 한 칸 옆으로 갔을 때 파가 됐던 것처럼 기타도 똑같이 피아노처럼 한 칸 옆으로 가면은 미에서 파가 이렇게 갑니다. 자, 6번 줄이 미고 여기서 한 칸 이렇게 오면 파가 됩니다. 자, 똑같이 5번 줄도 해보겠습니다. 5번 줄이 아무것도 안 잡고 치면은 라잖아요. 라에서 C 갈 때는 피아노에서 봤을 때 두 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기타에서도 A 하나, 둘 이렇게 가면은 C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타 지판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반음과 온음의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기타 지판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3가지 기타 이론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